네, 안녕하세요. 수학 A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번 프린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프린트 위에 예를 하나 지금 적어뒀어요. 자, 같이 보시면 2차 방정식 2x제곱 빼기 3x 빼기 5는 0 이라는 식이 쓰여 있죠. 자, 여기서 지금 근을 구해 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좌변이 쉽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2x 빼기 5,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하고 여기서의 근 0 되는 값을 찾았어요. 그래서 x는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근까지 구했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근에 무엇을 구해볼 거냐면 합하고 곱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합하고 곱을 구해볼 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우리 구하고 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 볼 건데 두근의 합은 2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두근의 곱은요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주제가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두근의 합과 곱을 구했고요. 이 숫자 나온 수하고요.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계수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자, 계수하고 비교해 보시면 수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지금 보시면 합은 2분의 3, 2분의 3, 2, 3.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5, 2, 5. 같은 숫자가 들어있음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의 예로 우리가 추측하긴 좀 이르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하나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합을 한번 정리해보면 2분의 3이라는 이 값은 우리 계수에서요. x제곱의 계수분의 x 앞의 계수가 마이너스 3인데 얘는 3이네요. 그러면 x 앞의 계수에다가 뭘 붙이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붙이면 같은 값이 나오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두근의 곱을 보시면 얘는 2분의 x제곱 앞의 계수분의 마이너스 5니까 상수죠, 상수항. 이런 식이 성립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같이 찾아본 것들을 결과로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정리해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이 값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 무엇으로? 2차 방정식의 계수로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그 각각의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그냥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의 합과 곱을 계수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계수로.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두 근의 합은 아까 어떻게 됐냐면요. 마이너스 동그라미분의 세모였어요. 그래서 a분의 b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요. 동그라미분의 네모였어요. 그래서 얘는 a분의 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다시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합과 곱만 구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개수로요.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a분의 c.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문제 한번 갈게요. 자 옆으로 가서 문제 1번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근을 직접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합과 곱만 필요한 거니까 개수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합, 곱 구해볼게요. 자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러면 A, B, C는 각각 앞에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마이너스. 자 A 얼마예요? A 1. B 얼마예요? 부호까지 데려가야 돼요. 마이너스 3. 그럼 얼마예요? 3. 자 곱은요 A분의 C예요. A는 1. C는 뭐냐면 상수 5. 그래서 값이 5. 그래서 두근의 합은 3, 두근의 곱은 5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자 계속 한번 구해 볼게요. 합하고 곱 우리가 반복하면서 좀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a분의 b요. 마이너스 a 얼마? 마이너스 1. b는요 2요. 그래서 플러스 2죠. 곱은 a분의 c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c는 4.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요. 자, 반복이에요. 푸실 수 있는 사람은 한번 풀면서 같이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합 마이너스 a분의 b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a 얼마냐면 3이네요. b는 자, b는 x 앞에 개수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니까 0이네. 그러면 얘는 0이요. 자, 곱은 a분의 c, a는 3, c는 상수 4요. 3분의 4. 자, 합과 곱 구해볼게요. 합과 곱 b, a분의 c. 자, 합은요, 마이너스 a 얼마? a는 2요. b는요, 5요. 자, 곱은요, a분의 c니까 2분의 c 얼마예요? c, 여기 있네요. 조금 바뀌었네. 2분의 2.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 주어졌을 때 두근의 합과 곱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밑에 문제 2번 같이 가볼게요. 문제 2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자, 밑에 식을 한번 쭉 보시면요. 이게 알파, 베타하고 관련된 식인데 좀 변형이 되어 있어요. 변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일단 요 값들을 계산하기 앞서서 지금 두근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두근이 직접적으로 뭔진 모르지만 뭔 알 수 있다. 두근의 합과 곱을 알 수 있죠. 합과 곱을 알 수 있어요. 먼저 그것부터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두근이 주어졌으니까요. 두근의 합과 곱을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좀 칸이 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합 구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에 a 얼마? 2.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분의 아이고 잠시만요.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곱을 보시면 a분의 c니까요. a 얼마? 2. c는 얼마예요? 8.
답은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합은 2분의 1, 곱은 4요. 자,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를 봅시다. 1번. 지금 식을 보니까 알파 제곱 더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인데요. 자, 식이 복잡할 때는, 주어진 식이 복잡할 때는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좀 간단해질까요? 네, 공통인수 보이나요? 네, 공통인수 보이죠? 뭐가 공통인수예요? 알파, 베타가 공통인수죠. 그러면 남은 거 뭐예요? 여기서는 알파. 두 번째는 베타요. 아, 이렇게 묶으니까 보이네요. 알파, 베타 아까 얼마였죠? 알파, 베타 값 4였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어요? 2분의 1. 그럼 계산한 값이 얼마다? 네, 2네요. 네, 아직까지 너무 쉽죠? 자, 이번에는 2번으로 안 가고 3번으로 먼저 가볼게요. 3번. 3번 보시면 이 식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합과 곱인데 바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보자.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2알파, 그 다음에 2베타, 2, 4. 아, 이제 보이네요. 자, 곱이 나왔고요. 합 쓰려면 어쨌든 2로 묶어야겠죠. 그래서 2로 묶어요. 자, 이제는 대입이 가능하네요. 곱이 얼마였어요? 4. 합은 얼마였어요? 네, 2분의 1이요. 그러면 약분해서 4 더하기 1 더하기 4 얼마예요? 9요. 네, 여기까지도 쉽게 해볼 수 있었어요. 자, 2번 가봅시다. 2번, 괄호 2번 보시면, 자,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예요. 자, 이 식도,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식 정리를 먼저 해보면, 우리가 분수의 덧셈은 일단 어떻게 해서 푸나요? 네, 통분을 하죠, 통분. 지금 베타, 알파 다르니까요. 통분을 분모 뭐로 해야겠어요? 알파, 베타로 통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는 알파를 곱해줬을 거고, 두 번째 식에는 베타를 곱해줬겠죠. 그러면 분자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그러면 밑에 식 알파, 베타 곱은 바로 우리가 4라는 걸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죠. 이것은 직접 구해야겠네요. 자, 구해봅시다. 자, 주어진 것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예요. 합과 곱이고요. 구해야 되는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에요.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네요. 자, 어디서 봤죠? 네, 우리 곱셈 공식 할 때요. 아마 좀 유도하면서 정리했을 거예요. 자, 지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은 바로 아마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합과 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완전 제곱에서 무엇을 빼면 되는 거죠? 네, 2 알파 베타 가운데 항을 빼버리면 제곱 더하기 제곱만 남는 거죠. 네, 그러면 합과 곱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합이 아까 얼마였냐면 2분의 1이었고요. 곱이 얼마냐면 4였어요. 계산하면 4분의 1 빼기 8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바로 갈게요. 4, 8, 32니까 1 빼니까 31이에요. 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4분의 31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번분수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여기 분모, 분자 해서 마이너스 16분의 31 이렇게 계산 가능하죠. 네. 넘어갈게요. 자, 4번 봅시다. 4번. 4번 보시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합과 곱으로 이 값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에서 합과 곱으로 이 식을 나타내는 거 배웠죠? 네, 그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리가 좀 부족해서 위에다가 쓸게요. 선생님이 기계를 다루는 거에 약간 미숙해가지고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은 두 개가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두 개 세트로 외우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거 합과 곱으로 나타내는 식이 하나 있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누구 빼죠? 네, 3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요 식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인수분해 하면서 배웠던 식 다시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누구 곱해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같이 외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 다시 돌아와서 자, 4번에서 필요한 거는 합과 곱이 들어간 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요 빼기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 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래서 합이 얼마였냐면 2분의 1 곱이 얼마였냐면 4 합이 2분의 1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의 세제곱 8 약분해서 2, 2, 3은 6 자, 이거 혹시 안 될까봐 8분의 48이죠. 빼면은 얼마? 마이너스 8분의 47이요. 숫자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는 좀 분수 계산들이 많이 나와서요. 숫자가 좀 복잡하거나 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시 왼쪽에 우리 근과 개수의 관계 다시 돌아갈게요. 자, 왼쪽으로 갑시다. 두 번째요. 근을 활용해서 2차 방정식 만들기.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볼게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우리가 근이 주어지면요 2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알파예요 베타예요 라는 말은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말이죠.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어떤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의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파 넣었을 때 0이어야 하니까 일단 x 빼기 알파라는 식이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베타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하니까 어떤 인수가 있는 거예요? x 빼기 베타라는 식을 갖고 있다. 자, 그럼 벌써 XX 2차식이기 때문에 는 0, 2차 방정식 완성됐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항상 요 앞에 자리 중요한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자, X제곱의 개수 1이니까 그냥 놔두셔도 된다. 1로.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최고차항.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해보면, 이 식은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빼기 베타 x 빼기 알파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런 식의 되는 거잖아요.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자, 밑에 쓸게요. x제곱 빼기, 지금 x에 대한 항이 두 개 있잖아요. 얘를 마이너스로 묶고 알파부터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상수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가 근일 때 2차 방정식은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의 꼴을 갖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조금 편하게 외울 수 있도록 좀 말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두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근을 가지고 그 근을 해로 갖는, 그 수를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은 어떤 꼴이냐면, 자,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합.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은 0의 꼴의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자, 참고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 A래요. A.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 A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돼요? 이것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일단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인수로 묶어주시고, 최고차항 개수 A니까 여기 앞에 1이 아니라 A 이렇게 쓰시면 완성 되겠다. 그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로 적용해 봅시다. 오른쪽으로 갈게요. 문제 3번이요.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자, 1이다. 자, 그러면 근이 주어졌고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보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개수 1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x제곱 빼기 두근에 뭐가 올 수 있다? 합. x 플러스 상수 곱. 이렇게 식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아까 방금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구하면 되겠네요? 두근의 합과 곱만 구하면 이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합과 곱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합. 자, 2 루트 5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5 얼마예요? 루트 5. 자, 곱. 자, 2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5 곱했으니까 5죠. 10. 따라서 자, 이 두 수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빼기 합 루트 5 x 플러스 곱 마이너스 10이요. 마이너스 10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반복이요. 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x제곱 빼기 합 x 플러스 상수곱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봅시다. 합은요,
6 플러스 4i 플러스 6 마이너스 4i니까 얼마예요? 4i 마이너스 4i 없어지네요. 12. 네. 곱은 어떻게 되죠? 곱은 6 플러스 4i, 6 마이너스 4i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 공식이네요. 앞에 거 제곱분의 뒤에 거 제곱. 그러면 앞에 거 제곱 36 빼기 뒤에 거 제곱. 자, 우리 i 배웠죠? 자, 4의 제곱 16이고요. 여기서 i 제곱 나오네요. i 제곱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36 플러스 16이니까 얼마예요? 52. 따라서 자, 이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빼기 합 얼마? 12. 곱 얼마? 52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자, 이어서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이에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5x 플러스 3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갖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식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 떠올려 주시고, 자,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 곱 구할 수 있겠죠. 자,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니까 얼마예요? 네, 5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얼마예요? 네, 1분의 3, 3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 얻었고요. 자, 여기서 끝내고,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식인 거예요. 이제 새로 주어진 1번, 2번에 관한 식인데요. 다음 두 수를, 1번 먼저 볼게요. 이 두 수를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이거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 자체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새로운 그 식의 근이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식의 두 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얘는 이 2차 방정식을 세우실 때, 자, 일단은 뭔진 모르지만 형태가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으로 우리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의 합과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아니라 새로운 근의 합과 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형태냐면 새로운 근의 합과 곱이라는 것은 이 두 수의 합과 이 두 수를 곱한 값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따로 빼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더해 봅시다. 일단 먼저 통분해야겠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 아까 구했네요. 위에서. 알파, 베타 3. 알파 플러스 베타 5. 값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1인 거 알겠죠? 자, 알파, 베타 얼마였냐면 3이었으니까 3분의 1 맞나요? 네, 그러면 끝났어요. 따라서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x제곱 빼기 합이 얼마였냐면 3분의 5. x 플러스 곱은 3분의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2번에서는 새로운 근의 형태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새로운 근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자, x제곱 빼기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으로 들어가는데요. 합과 곱을 여기다 한번 따로 빼서 구해 볼게요. 합, 곱을 따로 구해 볼게요. 자, 두 근의 합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죠. 주어진 새로운 수의 합과 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합은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더한 값.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고 했어요? 5요.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2네요. 그래서 7이다. 자, 곱은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 곱하는 거니까 전개를 좀 해보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알파 베타 얼마냐면 3.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냐면 5. 플러스 1이니까 얼마예요? 9요. 네, 이제 끝났네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합이 얼마였냐면 7. x 플러스 곱이 9는 0. 자, 이 2차 방정식이 주어진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라는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네, 다시 왼쪽으로 가서요. 괄호 3번.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일단 알 수 있죠? 네, 두 근의 합과 곱을 개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죠. 자, 합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곱은 어떻게 되죠? 네, a분의 c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 가능한지 봅시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일단 a로 한번 묶어볼게요.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라고 써도 될까요? 네,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면 a 쓰시고요. 자, 얘는 x제곱에 자, 플러스 a분의 b네요. 우리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면 자, 마이너스만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꿀 수 있는 거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분의 c인데 a분의 c는 두 근의 무엇과 같아요? 곱과 같아요. 그래서 a분의 c 대신에 알파 베타 써도 괜찮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A 나오고요. 요 안에 2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요? 자, XX 쓰시고 곱해서 알파 베타 더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일단은 알파 베타 나눠서 들어가고 뿔뿔 아니면 마만데 더해서 마이너스 붙어야 하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겠네요. 네,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결국에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을 알면 개수가 실수인 2차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자, 근을 알고 있으면 모든 2차식은 어느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2차식이니까 1차, 1차, 두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예전에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 공부할 때 어떤 식은 2차식에서 더 인수분해 안 했던 것 같은데요? 했던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죠? 네, x제곱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여기서 더 인수분해 안 했어요. 자, 원래는 만약에 한다면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으로 쪼개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쪼개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x제곱 빼기 3에서 인수분해를 멈추고 그 이상으로 쪼개지는 루트로 인수분해를 하지는 않았었죠. 자, 여기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보통 인수분해는요, 루트가 나오지 않는 유리수 개수의 범위까지 한다. 보통 인수분해는 이렇게 루트로 인수분해하지 않고요. 유리수 개수에서만까지만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복소수 범위로 확장을 했을 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루트든 뭐 허수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이렇게 2차식이다. 그러면 1차, 1차의 곱으로 모든 2차식은 인수분해할 수 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해해 볼게요.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서 문제 5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앞에서 지금 배운 거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을 알면 자, 우리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항상 인수분해 가능한데 자, 2차식이니까 1차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한데 어떻게 인수분해 가능하다? 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가능하다. 어떤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인수분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문제 보시면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 복소수 범위 쓰여 있죠. 자, 보통은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하면 유리수, 개수 범위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나오면 우리는 모든 2차식을 1차 곱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네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 괄호 1번. 선생님 예로 든 게 바로 나왔네요. 자, x제곱 빼기 3을 인수분해 할 건데 보통은 여기서 그냥 끝났는데 복소수 범위로 해라. 그러면 근을 구해서 1차 곱으로 표현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의 근을 구할 거예요. 이 식의 근. 얘가 0 되는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x제곱이 3이 되는 값이니까 x 얼마예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가능하냐면 개수, x제곱 앞에 개수 1이니까 안 쓸게요. 자, 1차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x 빼기 근의 형태예요. 자, 근데 근이 하나는 루트 3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번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5도 사실은 인수분해 여기서 멈췄었어요. 그런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이 식의 근을 구해서 1차, 1차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x제곱 플러스 5는 0. 근 구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5네요. 우리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허수 나오겠네요. 허수. 자, 그러면 x는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바깥으로 뽑아내면 뭐가 나오나요? i가 나오네요. i. 자, 두 근을 구했으니까 1차, 1차 곱으로 표현해 볼게요. x제곱 앞에 계수 1이라 상관없어요. 자, x 빼기 근이죠. 그래서 하나는 루트 5i,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5i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고 루트 5i라고 써도 괜찮죠. 자, 3번 갑시다. 3번도요. 일단 요 식의 근을 구해 볼게요.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4x 빼기 7은 0. 자, 쉽게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근의 공식 써야겠네요. x는 자, 2a분의로 가는데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도 될까요? 네. a분의 a1이네요. a분의 마이너스 b'인데 여기 절반값이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ac네요. a1 c는 마이너스 7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7이죠. 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네요. 조금 복잡한 형태의 근이네요. 따라서 자, 우리는 무조건 1차, 1차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x제곱 앞에 개수 1이니까 앞에 개수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x 빼기 근, x 빼기 근이에요. 그런데 근의 형태가 좀 복잡하니까 괄호로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2. 하나는 플러스 루트 11이요.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11이요. 다시 정리하면 자, x에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11 하나는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11로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다. 4번 갑시다. 자, 마찬가지로 4번도 두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2x제곱 빼기 8x 플러스 9는 0이요. 근의 공식 쓸 거예요. 근의 공식 쓸 건데 얘도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도 될까요? 아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자, 그러면 a분의 a가 2네요. 마이너스 b'인데 요거 절반이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이니까 플러스 4로 들어가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ac. 자, 그러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29 18. 자, 그러면 한 번 더요.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쪼개도 될까요? 하트 모양으로 쪼개서 정리해도 괜찮죠? 2분의 4는 약분해서 2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얘 마이너스 바깥으로 뽑아서 루트 2i라고 써도 괜찮죠? 네. 그러면 1차 곱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x 빼기 근인데 주의사항.
자, x제곱 합의 계수 1인가요?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 계수 2라고 쓰셔야 되죠. 2라고 쓰셔야 되죠. 네, 까먹지 마시고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 근을 또 써볼게요. 근이 좀 복잡하니까 역시 괄호로 묶어서 정리할게요. 네, 그러면 자, 2에 x-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 x-2 플러스 2분의 루트 2 i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인수분해는 2차식의 인수분해는 복소수 범위로 확장하면 이제 근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근을 가지고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